이번 모듈에서는 미생물의 종류와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생물이 사람과 제품에 미치는 영향과 작업장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 모듈을 학습함으로써 여러분은 의약품 제조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의 종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생물 오염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고 미생물이 원료와 자재, 그리고 완제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에 미생물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 습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생물학은 미생물 또는 세균이라 불리는 미세한 유기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본 모듈에서는 미생물의 세계와 미생물이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과 미생물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입니다. 미생물은 동물들처럼 여러 그룹과 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주요 그룹으로는 원생동물, 균류, 조류,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자는 제품 내에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 시에 주된 관심이 되는 대상은 균류와 박테리아입니다. 제조자로서 미생물이 제품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생물은 우리의 제품을 손상시키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들을 자라고 증식하게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박테리아와 균류는 식품이나 백신 및 항생제의 제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테리아나 균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피부와 내피를 덮고 있는 정상 세균총은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박테리아와 균류는 모든 생물체들의 분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 활동이 멈춘 유기체는 박테리아 혹은 균류에 의해 탄소, 질소와 다른 필수 성분들로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환원된 성분들은 모든 생명체를 지탱하는 복잡한 먹이 사슬에 다시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박테리아는 매우 작습니다. 그 크기는 0.5에서 10미크론 정도인데 미크론은 100만 분의 1미터를 의미합니다. 박테리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막대 모양의 바실루스, 구형의 구균, 나선형의 나선균이 가장 흔한 것들입니다. 박테리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생장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어떤 박테리아는 주변의 환경이 열악할 경우 화학 성분이나 열의 내성을 가지는 포자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천 종의 박테리아 중 단지 몇 종만이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대부분은 기회 감염균으로서 다른 질환에 걸려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킵니다. 박테리아는 후두염, 콜레라, 파상풍이나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류와 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박테리아는 성장에 산소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박테리아는 성장을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들을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성장할 수 없는 박테리아도 있으며 이를 혐기성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의 존재 유무와는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박테리아도 있는데 이를 통성 혐기성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박테리아를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세포 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gram 염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gram 양성 박테리아는 푸른색으로, gram 음성 박테리아는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는 내성이 강해서 염분이 높거나 산성 또는 고온과 같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성장하고 증식하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영양소와 수분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제조 설비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환경의 몇 가지 예를 보기 위해 동영상을 실행시켜 보세요. 균류는 그 크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균류는 버섯처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곰팡이나 이스트처럼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는데, 흙이나 나무에서 잘 자라며 공기의 흐름에 의해 운반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장에서는 나무로 만든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외부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박테리아와 같이 균류도 호기성과 혐기성이 있으며 증식을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영양소와 수분만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균류는 먹이 사슬에서 영양소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것은 식품, 주류, 항생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로서 이스트는 빵과 술의 제조에 사용되며 곰팡이는 페니실린이나 간장, 카망베르 치즈를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박테리아와 같이 균류 또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직물이나 나무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다른 것들은 무좀이나 아구창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들은 빵 곰팡이의 대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조 공정 중에 살아있는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고 박테리아 차단 필터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자는 보통 공정 중에 화학적 방법이나 열을 가하여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공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다음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